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학생 에세이에 챗GPT 활용한 걸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세 번째는 조금 가볍게 가볼까요? 챗GP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사용해보고 있고 놀라고 있고 그런 주제인데요. 챗GPT하고 교육 부분을 좀 연관해서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챗GPT가 바꿔놓을 미래 교육, 교육의 미래 뭐 이런 거. 자, 일단은 챗GPT는 엄청난 충격을 갖다 준 것 같습니다. 물론 재작년에 뭐 메타버스, 뭐 NFT와 같은 뭐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만큼 파급이 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폰의 출현에 비견될 만큼 챗GPT의 등장 혹은 인공지능의 이런 범용적인 활용이라고 하는 주제는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돈이 될 것 같아서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우리 삶에 원하든 원치 않든 많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는 계속 이제 GPT 3.0, 4.0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중에 최새 형태로 채팅하듯이 우리 뭐 카카오톡처럼 채팅의 형식으로 인공지능과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서비스를 작년 말에 출시를 했었고 그 일이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용자를 늘리고 있고 또 유료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하죠. 이게 실제로 우리 일상에 끼칠 영향이 엄청 크겠구나.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구나라는 거를 일반인들도 체감하게 만들어줬던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응용이 되는 분야 등을 보면은 번역, 검색, 문서 작성, 코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언어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하고 글을 이해하는 그러니까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탁월한 그리고 과거처럼 이미 짜여진 정보를 추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끔 본인의 판단을 가지고서 말을 생성해낼 수 있는 그래서 언어 생성 모델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예전에 예를 들면 집에 뭐 AI 스피커가 있었어. 대화를 해도 영 기계랑 얘기하는 것 같이 재미가 없는데 요즘에는 이 챗GPT를 활용해가지고 독거노인분들 안부 전화해드리고 노인분들 구분을 못 하신대요. 이게 사람이 전화한 건지 인공지능이 전화를 한 건지 그 정도로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 언어적인 영역에서 주요 성과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의사 면허 시험, 로스쿨 졸업 시험, 뭐 MBA 시험 다 통과하는 정도의 실력을 냈는데 재밌는 게 우리는 시험을 보려면 시험 공부를 하잖아요. 암기를 한 상태에서 그 시험을 봐야 통과를 하잖아요. 근데 이 챗GPT는 별도의 훈련 트레이닝 없이 그냥 시험만 치게 했대요. 근데도 통과를 했다고 하니 충격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가져온 파장에 대해서 보면은 이제 MS가 이걸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MS의 검색 시스템과 붙이고 그래서 야 구글 못 이기지 라고 했는데 구글과 지금 이제 한판 붙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막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흥미있게 봤던 거는 김대식 교수님, 내가 굉장히 유명한 김대식 교수님이 챗GPT하고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서 책을 쓰셨는데 제목이 인류의 미래야. 챗GPT한테 인류의 미래를 물어봐. 인류의 미래를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상징적으로 그 책이 이렇게 빠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책도 많이 보셨겠지만 삶의 목적을 찾는 45가지 방법. 근데 이거를 누가 써줬어요? 챗GPT가 쓰고 번역을 파파고가 해줬대. 그리고 일러스트도 셔터스톡 AI가 그려서 그냥 AI가 만든 책입니다. 시중에 이런 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 아직은 해프닝 같지만 이것이 이제 훨씬 우리 삶에 가깝게 다가오는 시점이 되면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기업 쪽도 어마어마하죠. 보시면은 챗GPT를 사업 활용에 지금 써먹자. 저희도 지금 고민하거든요. 야 이거는 우리 교사들, 강사들은 어떻게 학원에는 이게 무슨 영향을 줄까? 이런 고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네이버 비슷한 프로그램 내놓고 삼성 업무 자동화 솔루션의 챗GPT 기능을 검토하고 있고 쭉 나오는데 뭐 그냥 엄청난 서비스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기사 너무 웃기죠. 챗GPT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들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은 챗GPT로 칼퇴근하기. 그러니까 내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줘서 내가 빨리 일하고 집에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을 준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챗GPT로 숙제 대신 시키기 이런 화두 아니겠어요? 학교 과제 챗GPT로 하기. 제가 볼 때는 이미 아이디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애들 얼마나 빨라요. 금세 내가 도움 받을 수 있겠는데? 네, 이런 상황들로 기술을 활용할 생각을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알아?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싶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둘로 갈리는 것 같아요. 직접 써본 사람과 아닌 사람. 직접 써보면요. 뭐 이런 것도 알아? 이것도 돼? 이렇게 하면서 놀라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패닉에 빠진 교육 현장, 이제 교육적 얘기를 좀 해볼게요. 즉각적인 우려를 표한 것은 교육계다. 왜 교육계는? 딴 데는 다 지금 돈 벌 기회다라고 얘기하는데 교육계는 위기래요. 약수령 문제, 에세이 등 글쓰기를 통해 학생의 지적 역량을 평가하고 발달시키는 일에 중차대한 혼돈.
벌써 뉴질랜드의 한 대학생 집단은 챗 GPT를 통해 얻은 글을 수정해서 에세이를 제출한 건 표절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고, 그럼 예를 들면 대학이 이거 표절이야 라고 얘기해. 아니야, 이거 표절 아니야. 국제기계학습학회, 그러니까 기계학습이니까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쪽인 것 같은데, 권위 있는 인공지능학회에서도 챗 GPT를 사용한 논문을 과연 인정할 건지 말 건지. 너무 자기 모순이다, 그죠? 인공지능학회인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든 논문의 결과물을 이거를 개인의 창작으로 인정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대요. 너무 빠르죠. 작년 11월에 나온 서비스인데 지금 몇 달이나 됐다고 이 정도의 고민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 입장에선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내가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봐서 누군가가 만들어놨던 정보를 어차피 참고해서 나도 보고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참고해서 보고서 썼던 거랑 챗GPT가 좀 대신 써주는 거랑 뭐가 차이인데 이걸 어떻게 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걸 과연 차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을까요? 또 차이라고 하여서 그걸 막으려고 한들 막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아마도 교육계에 미칠 영향이 크다. 작게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학생이 예를 들면 야, 우리 챗GPT로 해온 숙제는 안 받을 거야.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 보고서가 챗GPT로 써온 건지 학생이 직접 써온 건지 구별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구별할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을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올해 같은 상황이면은 당연히 구분이 불가능할 겁니다. 아직은요. 자, 더 근본적으로 내려가 볼까요? 그 보고서는 대체 왜 쓰라고 하는 걸까요? 그런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에세이를 쓰는 능력이 그 아이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시키는 게 명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이 물어볼 겁니다. 선생님, 이거 챗GPT한테 시키면 얘가 다 쓰는데 제가 꼭 써야 돼요?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저도 논술 교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질문이 너무 뼈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해야지 마 라고 얘기만 하기에는 아마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 빠를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말 글쓰기가 필요하고 글쓰기 교육이 필요할까? 이 고민을 저도 요즘 되게 깊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깊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시대, 즉 이제 3차 산업혁명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잖아요. 과거에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는 조금 먼 미래처럼 느껴졌는지 모르겠는데 1, 2차 뭐였습니까? 이제 생산, 이제 농수산업, 그 다음에 이제 제조업, 인간의 근력을, 인간의 어떤 에너지를 대체해서 엔진으로 바꾸고 기계로 바꿨던 자동화의 열풍이 있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두뇌 영역에서의 지적인 활동들을 자동화, 기계의 영역으로 넘기는 일들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3차 혁명이 저물어 간다. 즉 화이트 컬러의 시대가 저문다는 얘기입니다. 화이트 컬러 시대의 꽃이 누구예요? 전문가잖아요. 영역별 전문가, 변호사, 의사, 이런 사람들의 시대가 저물어 갈 수도 있다. 왜요? 너무 쉽게, 너무 싼 가격에 대체되니까. 즉 전문가가 아닌 사람도 챗 GPT를 가지고 있으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들을 낼 수 있는 시대가 어쩌면 눈앞에 와버릴 수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이 시대의 대학의 가치와 역할은 어떻게 바뀔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고3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이나 차라리 거기는 좀 다행인 것 같아. 어쨌든 기존에 있는 제도는 바뀌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막 초등학교도 안 간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민이 더 깊으실 것 같습니다. 사회가 한 10수년 안에 또 크게 변화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래를 조금 예상하고 고민해야 되는 어른들의 몫이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대학가에서는 이거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비상이 걸렸다. 어떤 학생들은 챗 GPT의 과제를 맡겼더니 A를 받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막 수능 시험 문제 풀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도 풀려봤는데 저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직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이내 곧 우리 아이들보다 수능 시험 잘 풀겠구나, 논술 문제도 잘 풀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달 관련해서 교육계 분야 중에 가장 좀 혁신적인 결정이라고 한다면 이 기사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이비 얘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또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아이비 얘기 굉장히 많이 듣는다고 학부모님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자꾸 아이비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고 물어보시던데, 논서술형 교육이죠. 그래서 객관식 암기형 교육을 이제 사고형 교육으로 바꾸면서 논서술식 교육을 확대할 때 아이비 제도라고 하는 걸 지금 도입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화두가 되어 있는데, 근데 아이비 제도가 모든 시험을 논서술로 시험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챗GPT가 지금 이제 에세이 써주는 상황이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미국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챗GPT IP를 막겠다. 이렇게 쓴 결과물은 다 부정행위로 지금 적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국제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학생들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정반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는 학생 에세이에 챗GPT 활용한 걸 전면적으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논술식 교육의 가장 지향점이라고 우리도 이제 본받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해외 모델이 글쓰기와 관련해서 챗GPT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걸 괜찮다. 그거는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도 그게 시대 방향에 맞을 겁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고민들은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어떻게 평가할 건데? 에세이를 쓰지 않게 할 건가? 자, 실제로 인용 표시를 철저히 해라. 즉, 챗GPT한테 활용해가지고 글을 썼으면 그렇다고 써라. 장문보다 다른 게 중요할 거다. 즉, 단순한 장문과 글쓰기 실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능력이 필요해. 그 다른 능력이 대체 뭐야? 이건 아직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들이 조금 이제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될 필요가. 그 다음에 에세이 비중을 좀 줄여라. 에세이 비중. 그러니 여기에 들어가는 그냥 장문과 그것들을 조금 자기 말로 풀어낼 수 있는 부분보다는 조금 다른 지적 역량을 확인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느낌입니다. 야, 글 쓰는 것도 어려운 목표였는데 지금 글 쓰는 것보다 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이제 국제 표준이니까 앞서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우리 애들은 아직 객관식 암기 시험 보고 있는데 사자성어 외우고 막 어휘 시험 보고 있는데 한국어 문법 막 체크하고 있는데 오지선다 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이쪽에 있는 이제 IB 제도의 이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AI가 버튼만 누르면 장문을 해줄 수 있는 시대를 맞아 우리는 학생들이 다른 기술을 익히도록 아마도 제가 좀 이해해 본다면 이것은 그 지식이 아니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얘기라고 이해합니다. 지식을 활용하거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진짜 능력 아닌가? 즉, 이 지식을 너가 암기하고 있니? 외우고 있니?를 물어보기보다는 이걸 정말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는 이어서 장문이 제대로 됐는지, 그럼 이 장문을 뭐예요? 오히려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를 바란다. 혹은 맥락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편향된 데이터를 썼는지, 창의성이 부족한지 등을 이해하는 능력이 장문 자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 찍으면서 문해력이 필요한 이유를 챗 GPT가 쓴 글을 읽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그 영상에서 얘기했는데 여기에 그냥 똑같이 써있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대학 가는 문제와는 별개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나오는 많은 지적인 결과물들을 마주하고 그걸 활용하거나 평가하고 취사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서 살게 될 거예요. 그 지식 싸움은 옛날에 이어령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치 말과 누가 빨리 뛸 수 있느냐 달리기 경주하듯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발전할 겁니다. 지식을 암기하고 있는 그 수많은 메모리와 어떻게 우리가 경쟁할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 그것을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논리적인 능력 또한 이처럼 발전해 있는 인공지능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경쟁의 관점을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인공지능이 도래하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는 시대에 그냥 우리는 살아갈 거니까 그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될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시대일수록 인성이 중요한 시대가 되는 건 아닐까. 정말 인간다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필요한 시대로 점점 향해지는 건 아닐까. 그 전까지는 생산성, 능률, 기능으로 평가받던 인간들이 이제는 정말 기계와 구별될 수 있는 인간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녀야 되는 시대로. 그렇다면 교육도 그러한 조금 약간의 이상적이라고 느껴졌던 전인적 인간을 만드는 모습들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어쩌면 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왜요? 지식이나 기술은 직접 안 가르쳐도 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걸 얘가 외우고 있는지를 시험 볼 필요는 없으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학교 현장은 그렇지 않죠. 뭐 다 등급으로 줄 세워야 되고 변별해야 되니까 결국 또 백지 위에 시험 보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한동안 유지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먼 미래를 고민하는, 당장 고등학교 학부모님들보다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좀 이런 고민을 하시면서 미래가 과연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들을 같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저도 그런 고민들 같이 좀 따라가면서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나오면 소식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